시험을 할 때 우리가 좀 보통 뭐 초보적인 텍스트에 보면은 뭐 우리가 그 뭐 병일날 태어나선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감정을 사주 감정에 나갈 때 상대방의 기질이나 개성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실제 운명 감정에서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궁금해한 건 지 성질이 어떻냐 물으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성질 물으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집이 팔리나 안 팔리나 이거 물으러 왔는데, 당신은 불기운 태어나가지고 성격이 급하고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칼이 안 꼽히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팍 자기가 칼이 꼽혀서 아 선생님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요소를 분석해 주는데 별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학문적으로 분석은 되지만, 실제 여러분이 실관할 때에 필요한 논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주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5,000원, 10,000원 이렇게 받을 때, 그죠? 니는 불날 태어났네. 성격이 까불겠구나. 예, 그 젊은 사람들은 필요할, 그게 좀 점사로서 어떤 뭐 결과를 줄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내 성질 급한 건 내가 알고요. 성질 급한 놈한테 빨리 답을 주려고 해야지. 당신은 성질이 급하다. 이게 뭐가 유용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속성은 정리를 해둬야 되지만, 이 간지의 어떤 속성 속에서 팔자 해석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 도구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도구 설정. 그러니까 처음에 도구 설정을 해둬야 되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요리법이 있죠, 그죠? 요리법. 근데 이제 이 요리법을 제가 사실은 이 마지막 맞게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도구 설정을 지금 하는데도 지금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도를 여러분이 항상 이제 뭐냐면,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 틀, 구도 이런 거예요. 틀. 사고의 틀. 이건 내가 발상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막 격국용신을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왔던 이거 가지고는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내가 다 못 만들겠구나.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내가 새로 또 틀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는 사실은 이 분량도 설명을 붙여서 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 이제 팔자에 그 적용해 쓸 때 어떻게 쓴다는 것도 사실 좀 트레이닝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장황해질까봐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훈련되어 있으니까 팔자를 볼 때 또 운의 분석을 해나갈 때 이 사람이 인에서 묘운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렇게 인의 묘가 이게 뭐냐면 양에 속하는 목이고 음에 속하는 목이고 이게 아니고 계절의 변화를 딱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눈의 초입 부분에 일어나는 기운과 이 눈이 끝날 때에 일어나는 그 기운과 묘가 시작될 때의 기운은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여러분이 저걸 이렇게 기계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게 임목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양에 속하는 목의 작용으로 이 시기에 이렇게 된다. 1 더하기 2는 무엇?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뭐냐면 어차피 시간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눈의 초입 부분, 즉 축에서 빠져나올 때에 남아있는 것과 인의 막 시작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운, 인이 무르익어서 끝날 부분에 일어나는 기운,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12단계 정도로 쪼개서 보아서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12단계로. 그러나 엄연히 뭐냐면 요때 일어나는 변화와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묘운으로 넘어가면,
저기서 이제 이 눈을 잘 썼던 사람이 요때 이 눈에 잘 나갔다. 잘 나갔는데 묘운에 들어오면 뭐 양의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눈의 초입 부분에는 어떻게 자, 음의 어떤 고통 속에 그걸 겪다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없는 상태에서 위로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눈의 끝부분에 가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겠죠, 그죠? 양의 기운을 받아 썼으니까. 쓴 다음에 요 묘운도 여전히 양이 유의한 모양인데 요때에 올라오는 경사도와 묘의 경사도가 같다 다르다. 똑같이 올라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 힘이 좀 약한 모양으로 가요. 힘이 약한 모양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쯤 돼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어떤 장사나 사업을 그때쯤 되면 또 꿈을 꾸거든요. 왜? 운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경험상으로는 지나간 경험상 요 시기에 했던 발전과 지금 이루어지는 발전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죠. 다름으로 다른 집에 가면 다 이 운도 좋고 목운을 잘 쓰니 이 운도 좋고 이 운도 좋다고 말하는데 누구누구 집에 가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옛날보다 영양가가 없을 것이다. 그럼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데도 실제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게 더 업장을 더 키웠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적고 또 뭐냐면은 규모가 커진 만큼 뭐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뭐예요? 좋기는 한데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뭐예요? 외통수나 골치 아픈 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죠? 이 사람이 이 묘대운에 물으러 온다면 뭐 때문에 와요? 이 잘 쓰고 있는 요 기운 때문에 와요? 요거 때문에 와요. 뜻대로 안 되는 거. 장사나 사업은 잘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자꾸 안정을 못하고 자꾸 일을 바꾸고.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걸 똑같은 오행적인 어떤 무리를 지어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뭐 장사가 잘 되잖아. 이러면 예, 장사는 뭐 되긴 됩니다. 되는데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은 지금 말이에요. 애를 먹여 사서 그걸 바꾸려고 지금 자기가 온 건데 모군이 원칙이니까 좋다. 이렇게 식으로 뭉퉁거려서 메모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을 이제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손님들이 가르쳐주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막 그래도 괜찮을 끼다. 모군이 좋으니까 막 그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너무 전체적인 어떤 기운을 포괄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글자들 사이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간지학을 이렇게 중심을 하면 이제 뒷날에 우리 다시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관격을 하나 우리가 격을 취해 온다고 했을 때 자, 자를 정관으로 쓰이는 병과 인을 정관으로 줘서 물론 이제 이게 고정명리식으로 진다면 이게 투출 여부를 따져야 되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 형태상으로만 정관격이 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유를 신을 만난 것과 그 다음에 정이 해를 만난 것과 그 다음에 무가 묘를 만난 것과 자, 이게 이제 물론 투출 여부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그 격을 갖다가 제대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걸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자, 형태상으로 볼 때 똑같은 정관격이 되겠죠, 그죠? 정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직업 분야에 가담되어 있는 모양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글자가 다른데 그 글자가 다른 걸 여러분이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글자가 다른 것을. 자, 요 글자들 중에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속해서 바람직한 우리가 조직으로서
어떤 금융이나 재경에 관련된 조직에 가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해외 출입과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관직은 어느 쪽에 더 맞을 것이다? 네, 요놈하고, 그죠? 한밤중에 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관이 있다는 말은 음속, 어두운 곳에 있거나,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변화가 많지 않은, 아주 고정성이 많이 부여된 그런 조직사회, 즉,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력이 많지 않은, 그죠? 정보라든지, 이런 식의 분야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간적으로 해외, 물을 건너가 있는. 그러니까 자해 정원성, 그럼 자시에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낮에 가 있는데도 자상을 그대로 취해올 수 있는 거는 해외에 관련된 비즈니스. 그러나, 이 자상의 그 운동성을 그대로 취해서 연구, 교육, 이렇게, 그 대외적인 활동이 많지 않은 분야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나마 상당히 권력성이 있는 조직은 어디일 것이다? 인하고 하나 더? 신. 그죠? 그래서 권력성이 있는 조직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자, 교육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은 요 중에서 교육적인 답을 세 개를 찾는다면 교육에 관련된 것. 요놈 근데 해나 자도 뭐예요? 이게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대내적인 활동이 더 많은 걸로 봐서 교육성인자, 정신적 측면의 활동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걸로 봐서 물론 이제 묘가 가장 그 교육적인 뜻을 개성하고 있죠, 그죠? 이게 기른다라고 하는 동작. 그 다음에 양이 몇 단계예요? 인묘진에 이르러서 음의 상태에서 뭐예요? 양이 이제 넘쳐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인. 그죠? 그 다음에 양이 뭐냐면 밖으로 튀는, 즉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대외적인 성장. 그리고 요걸 뭐예요? 풀을 청자죠. 그죠? 청, 연. 그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동작이 관련된. 자, 건설 쪽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다? 건설 분야. 요놈하고 요놈이 세모쯤 되겠죠. 그죠? 요건 역마 속성을 취해서, 그죠? 이렇게 뭘 세우고, 입히고, 꾸며내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봄의 어떤 동작, 목의 운동으로 봐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야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발자고 왔을 때 이게, 당신은 관직 생활을 해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뭐냐면, 저는 어디로 취직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아무 직장이나 가라, 네 운 좋으니까. 네 관운 좋다. 그렇게 봐도, 아이고야, 그래도 관운 좋다들 취직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논리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섬세하게 분류를 해 나가면서 감정을 해줘야만 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게 이제 뒤에, 제가 한번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제목을 다루려고 했는데, 보자. 지장간에 관한, 이 사실은 지장간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자, 여러분이, 1초 만에 사주를 바로 봐내는 능력을 터득하려면, 그 논리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 병이 관성을 취하고 있는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병이 뭐냐면 천간에 개를 두고 있는 경우. 자, 그죠? 병이 개를 두고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병이 무엇을 두고 있는 경우? 임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 1, 2, 3. 자, 그 다음에 병이 자를 두고 있는 경우. 요 경우도 같죠. 그 다음에 병이 해를 두고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자, 지장간에 묻혀있는 모양으로 취하고 있는 경우. 자, 병이 신을 보아서 신 중에 있는 무엇을요? 임수를 관으로 취하고 있는 경우. 그죠? 자, 그 다음 병이 진 중에 있는 개수를 관으로 취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또 그 다음에 이게, 해수의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것 중에서, 이걸 해수의 뜻을 가져온 것이고, 또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죠? 축을 갖다가 그대로 그 여기로 가져온 거 있죠? 축 중에 있는 개수라고 해도 좋고, 뭐 자수로 이해도 좋고요. 자, 요런 모양새대로, 우선순위를 쭉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자, 이때 이 사람이 이제 관직에 들어갈 때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 자, 요 천간은 기본적으로 뭐를 보는 게 명입니다. 명. 지지는 뭐냐면 실.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것은 명실 혼재인데 명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 이 말이죠. 지장간에 있는 거는 명과 실이 혼재되어 있는데 혼재인데 명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부여되었을 때, 즉 조건부란 뜻도 되고 한시성이라는 뜻도 돼요. 한시성.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팔자를 쫙 보는 순간에 우리가 관만 가지고 쭈루룩 이렇게 봐나간다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유명조직이다, 무명조직이다. 유명조직이 바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타가 그 기업하면 알 수 있는 조직. 그게 이제 국가 공조직, 그 다음에 대기업 조직. 누구라도 그 이름을 대충 알 수 있는 정도의 유명조직. 요건 뭐예요?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잖아요, 지. 그죠? 집이, 이게 유명 조직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 보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자기가 활동 무대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조직사회. 그죠?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경우가 뭡니까? 명실상부. 현실적인 보상도 프로그램이 좋고, 또 그 조직의 어떤 타이틀도 유명한 이런 조직으로 한다는 거죠. 명실상부. 그죠? 자, 요 모양은 그냥 평관 속성을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평관 속성을.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지장간에 숨어있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데, 자, 요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뭐 임수죠. 그죠? 임수가 신을 만나 자좌 12운성상으로 장생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세력이 있다, 없다? 세력은 있죠. 그죠? 그래서 관으로서 유명조직도 아니고, 또 규모가 현실적으로 뭐 규모나 그게 현실적인 어떤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떤 거요? 현실적으로 관성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 보상을 추구한다. 동종업계에 조금 더 큰 조직으로 가려고 한다. 유명 조직은 아니지만 이때의 그 흐름을 어떻게 판단해줘요? 대운의 흐름이 관성을 잘 보조하고 있다면 요 시기에 좀 규모가 나은 곳으로 이동해도 좋은데, 대운의 흐름이 불리한 상태라면 뭐예요? 가가지고 오히려 자기 그 조직에서 입지가 굉장히 위축된 모양으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문점을 했을 때, 그래 오늘 올해 관성이 왔으니까 진급 아니면 이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장간은 어차피 뭐냐면 이런 조건부나 한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일 때 지는 뭐예요? 요게 진 중에 있는 개수가 오행대세상으로 뭐예요? 양지에 앉아 있긴 하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오행대세는 약한 거죠. 그죠? 어차피 유명 조직도 아니요. 오행대세가 강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위한 죄수니? 식신을 위한 죄수니 조직은 작고 보상도 부족하지만 내가 식신을 활발히 쓴다는 말이죠.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것 중심의 조직사회. 즉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는 조직사회인데 규모가 크지도 않고 현실적 보상이 많지도 않다. 보이시죠? 축은 뭐예요? 자, 축은 자의 여기에 넘어와 있는 거니까 이 자보다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는 제법 되는 것이죠. 이게 축을 여러분 자꾸 이제 토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토보다는 수의 성질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속성이 무엇이므로 상관 속성이 뿌려져 있으니 상관적 행위,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하거나 교육적인 행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특화된 분야의 일을 즉 별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조직사회. 이해되시죠? 예. 그런 조직사회에 부합된 모양으로 조직사회에 참여가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직장이 뭐가 좀 잘 안정이 안 된다고 해서 왔다. 이때 제시해야 될 거는 언제 모군이 오니, 언제 수군이 오니가 아니고, 그러한 속성의 분야를 찾고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걸 확 뒤집어서 뭐냐. 사주의 여명의 팔자에 관을 찾고 있는 모양이, 관이 뭐예요? 남편궁이죠. 그죠? 자, 남편의 모양이 뭐예요? 요런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요런 모양의 지지의 세력은 없다. 자, 이런 경우에 뭐예요? 유명무실하니, 주로 이름을 쫓는 남편이니, 국가 공직이나 교수직이나, 또 상징적인 어떤 그 역할을 위주로 삼는 배우자를 짝으로 찾아야, 어떻다고요? 그 조화력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의 설계도면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설계도면. 그럼 설계도면을 보니 이게 건물을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겠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설계도면에는 뭐예요? 이게 명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불행하다 그런 건 아닌데 현실적인 보상. 대외적으로는 와 누구 남편 이렇게 해서 포문 나는데 경제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보상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드러난 건 다행이긴 한데 편관은 또 뭐예요? 편관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짝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즉 어느 한쪽 즉 뭐 정신적인 측면은 채워지지만 또 서로의 어떤 궁합의 조화력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주로 충족이 되는 이런 속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남편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폼나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러나 그래도 금전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인 실속이나 보상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런 분야의 직업활동을 가진 배우자일 때 안정하고 그런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그 인연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팔자 내에 있는 뭐냐면 그 설계의 분이에요. 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팔자 해석에서 저를 우리가 간지학으로 돌아와서 그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그 위치 따라 해석하는 즉 천간, 지지, 지장간 요 세 관계만 여러분이 정리해두더라도 사주 해석하는 게 2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2초 이상 해석할 게 없어. 보면은 관이 생긴 모양이 조직성과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집단이고 또 여자는 뭐냐면 남편의 생김새요. 그 다음에 제가 생긴 모양이 뭐예요? 자기가 돈벌이를 삼고 있는 활동 무대의 모양이요. 마누라의 모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이 잘났으니 지가 잘난 줄 알아. 배지 딱 달고 있으면 지가 잘난 줄 알지만 그 배지 힘이지 그 지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위병을 쓸 때 별 단 차가 온다. 별판 단 차가 쫙 장군차가 들어온다. 그럼 충성 하잖아요. 근데 장군한테 하는 거예요. 그 별차한테 하는 거예요. 별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인간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하는 거다. 관이 생긴 모양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타이틀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거니까. 해일 경우는 어디요? 자, 해수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면에서 보통 뭐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자, 요 모양은, 자, 남편 돌아왔다 칩시다. 우리 관이 아니고 남편 돌아왔을 때에, 자, 이 사람은 주로 조직사회 위주로 가겠죠. 명을 쫓고 있으니까. 요건 뭐겠어요? 장사나 사업을 구하는 남편이다. 장사나 사업을 구하는 남편인데, 그 역할이 편관 속성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은 잘 벌어주는데 사랑은 딴 데 주고. 이 양반은 돈도 적당히 잘 벌어주고, 애정적인 관계도 비교적 수월하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드러난 사람 뭐예요? 공조직에도 있다가 사업성으로서의 그 활동 무대를 그 전변, 직업 분야에 충실한 경우. 이해되시죠? 그걸 뭐 글자 해석하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이게 뭐 신앙이니 신약이니 따질 것도 없다니까. 글자 생긴 모양이 그게 그거요. 예. 무쇠 무관은 어떻게 해요? 예? 무쇠 무관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대용을 하죠. 대용. 예, 대용하는 것이. 자, 무죄나 무관이다. 예. 무죄나 무관에는 결국은 뭐냐면은 제의 식상대용. 식상대용. 그 다음에 관대용. 예를 들어 남자 팔자에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없느냐. 결국 마누라가 없는 세월로 돌아가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죄를 낳는 바탕이 뭐예요?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의 이제 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식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관은 뭐예요? 생식 에너지의 결과물이죠.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죠? 즉 관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식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용도나 목적을 위해서 관운이 가까이 와서 관 그 자체가 짝을 지을 때, 아니면 식상과 관이 짝을 지을 때, 이 생식 에너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짝을 지을 때, 이럴 때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일정 세월 동안 쭉 가정을 영위하지만 이런 어떤 기운이 빠져나가 버렸을 때는 뭐예요? 처와 인연이 확 멀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그게 팔자에 없다는 것은 역시 팔자에 없는 세월로 결국 되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별을 하든 생별을 하든지요. 사별을 하든 생별을 하든. 마누라가 안 죽으려 하면 도망가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냐면 그 생식이라고 하는 즉 가족 구성에 있어서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짝을 갖다 채워 쓰는데 그게 팔자의 재로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자식 때문에 그 부인도 뭐예요? 할 수 없이 매여서 있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 관과의 조화력이 흐트러지면 금세 뭐냐면 배우자와 인연이 불안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여자 무관이면 결혼하면 되겠네요. 그건 오히려 더 좋아요. 예. 오히려 무죄 무관은 재성을 다루는 논리가 없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닌데, 한 열에 한 7은 좋아요. 왜냐면 재성의 논리가 없으니까 여자가 해주는 밥에, 이게 마누라가 해주는 건가 보다.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뭐예요? 이게 남편 덕 입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 논리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논리가. 그래서 오히려 무죄는 무관하고 짝지어가지고 살아라고 하면 심심하게 잘 살아요. 재미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관의 논리가 있는 사람은 관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 관의 모양. 그러니까 여자 팔자에 정관이 정립해 있는 이런 팔자들 있죠. 자기가 똑바로 살아요. 자기가 정관격이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배우자한테도 저런 모양을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날아가겠죠. 잔소리 날아가니까 서방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 피곤하지만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여러분이 좀 예리하게 좀 이렇게 막 좀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뭐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 시간 내가 수업 안 들어도 되겠다 한 정도로
좀 자신감 생기실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 논리. 아, 저렇게 접근해서 보는 논리가 있구나. 무슨 뭐 왕세 강약이 없이도 바로 저렇게 접근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간지 차이에 의한 차이, 그죠? 뭐 을의신을 봤을 때, 병이 자를 봤을 때, 무가 묘를 봤을 때, 이게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자 해석을 해나갈 때 이렇게 드러난 거, 지지에 있는 거, 지장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차이를 줘서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을 붙일 수 있다 하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어떤 명리를 가지고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의 그 팔자를 분석하려면 저런 논리들을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건 이제 훈련만 되면 팔자 해석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요. 팔자 해석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별로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 굉장히 어렵게 몰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명대세론을 한참 뒤에 할 거거든요. 명대세론이 우리가 한 13번째 회에 그걸 해놨는데, 명대세론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자, 이제 올해 기축년에, 예를 들어 병일주나 무일주가, 뭔가 골치 아파서 문점을 하러 왔다. 문점을 하러 왔을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냐면 상관이 중중하여 그 여러 가지 상관의 해를 당하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일면을 설명한 건 맞다. 그러나 요 글자를 하나 만났을 때 요 축에는 뭐가 있고 하죠? 경이 있고 하죠, 그죠? 정이 있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무기에 대해서도 12운성을 적용한다면 기도 있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 경, 기 이런 글자가 이 병일주한테는 이 정이나 기가 뭐예요? 길작용보다는 풍작용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걸로 봐서 급제나 상관의 어떤 인묘작용은 긍정적인데, 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뭐냐면 식신과 편제, 편제가 더 그렇지만 사회활동에 있어서 핵심은 편제거든요, 편제. 편제가 입고되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이렇게, 자, 올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일간이 무슨 일간이에요? 무인이죠. 예. 자, 무인일주에 무엇이? 경이 식신이죠, 그죠? 식신이 무엇함으로? 축의인묘하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이죠. 경신에 미년, 기미년에, 그죠? 그렇게 하죠. 이때 뭐가 있고 요 미에? 간목이 있고 하죠. 그죠? 김일성 사망. 물론 이제 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일간을 임자로 보통 해놓은 데도 있고, 다르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임자로 봤을 때에, 언제 죽습니까? 갑술년에 죽죠. 1994년, 기억 안 나세요? 그런 것 같다. 자, 병이 편제죠, 그죠? 편제가 어떻게 하고? 술에 입고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식신이 왔다, 편관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다, 이거라. 그러니까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오류 중, 계일주가 병술년을 지나간다. 자, 병술년 지나가면 육신상으로 뭐예요? 병은? 술은? 정제정관을 만났으니 사주책에는 열에 여덟아홉 좋은 걸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 술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 뭐예요? 식신 입고, 정제 입고, 그죠? 식신 정제가 다 입고해버리죠. 이런 글자 보고 올해 이 병술년 초에 온 사람은 와, 올해는 정제 정관했다, 돈 융통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다.
좋게는 그냥 완전히 이때 거들나요, 거들. 좋은 게 아니라 골병 된다니까, 이때. 오늘 이 무일주도 마찬가지로 식신 입고, 정인 입고, 그죠? 이렇게 팔자에 중히 서는 거, 자기와 잘 짝지어 서는 것들이 입고를 해버리면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크게 위축되거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간지에 대한 이해를 제가 기는 토에 속하고 음토에 속해서 상관이다. 상관의 뜻만 쫙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이 축에 입고함으로 뭐예요? 편재를 입고시킬 일이 있겠죠. 즉 현금 융통성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소진시킬 일이 있다. 소진시킨 다음에 그 기축년 다음에 무슨 해가 와요? 경인이 오면 요때에 지지를 차지하고 있는 놈의 대세는 뭐예요? 이게 인성이요, 편인정인이죠, 그죠? 편인정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금의 어떤 융통성이 어떻게 돼요? 금이 절지나 태지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이곳저곳에 꽉 묶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상관의 교란이 있죠, 상관의 교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죠? 이때에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결과물은 뭐예요? 이 경의 편재 입고 작용, 편재 절지 작용, 편재 태지 작용. 이것을 앞으로 지금 벌려놓은 일이 어떻게 해요? 내년, 내후년까지 눈태이 맞는다. 그 이유는 상관을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편재 입고의 해에 일을 벌려놓았으므로 다음 해에 바로 계고가 되지 않는 한에는 그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길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지에 대한 이해를 소축자를 바라봤을 때 경이 입고하고 정이 입고하고 신이 양지에 이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눈에 쭉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신다 해야, 왜냐면 그걸 좀 진도를 좀 조절을 좀 할 수 있죠. 말만 된다 이래요. 말만 된다. 이것이 말만 된다. 나는 하나도 감각 안 온다. 예. 자, 아무튼 여러분이 조금 좀 고급 논리로 가기 위해서 저러저러한 어떤 이해나 접근이 필요하다. 그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또 시간을 했는데 다음에 명절 잘 지내시고 명절 다음 주에 또 수업이죠. 예. 명절 잘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동물성의 지지를 볼 때 예. 동물성의 그 기운을 보는지 아니면 계절적인 기운을 보는지 요 글자를 볼 때는요. 그 상관없이 파워풀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워풀. 일을 벌리면 크게 벌린다. 당해도 크게 당한다. 이렇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역량, 에너지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석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